자, 수권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수권은 해수에 대한 얘기야. 해수는 물이죠. 그 중에서도 바닷물을 말해. 주로 이제 그 바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뒤에 쭉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해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첫 번째 잘 나오는 스타일 좀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좀 봐줘야 되냐면은 요거 지구에서 물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나타내는 요 표가 하나 있어. 자, 이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까 바닷물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실제 지구의 요 수치를 잘 봐야 돼. 70% 이상이 물이다. 이거는 지구 표면의 육지가 30%,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70% 중에서 해수가 97.47, 그러니까 97%, 98% 이 정도를 해수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바닷물이다. 그래서 해수, 빙하는 얼음이죠. 육지에는 얼음. 그 다음에 지하수, 하천과 호수는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하천과 호수 가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 이런 걸 말합니다. 강이라든가 아니면 저수지, 큰 호수 이런 것들. 그래서 해수가 있고 이렇게 나머지 물들이 있어. 근데 그 해수와 달리 이런 나머지 육지에 있는 물들을 뭐라 부르냐면 담수라고 불러. 담수는 바닷물은 짠맛이 나죠. 근데 그 담수는 짠맛이 나질 않아. 그래서 육지의 물이 대부분 담수다. 여기서 이 육지의 물이 대부분 담수고 이것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물이다 라는 거야. 사람이 이용할 때 바닷물을 직접 이용해서 뭘 마시거나 하진 않지. 그 얘기입니다. 해수는 그래서 짠맛 때문에 바로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거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소금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로 소금은 이렇게 얻어낼 수 있지만은 이 짠맛이 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빙하는 얼음이야. 얼음. 그래서 주로 극지방, 그 다음에 고산지대 이런 데 이제 얼음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바로 역시나 이용하기 얼어 있는 상태니까 담수, 즉 육지의 물의 70% 정도를 빙하가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담수의 30%가 지하수. 그러니까 육지물 중에 이거 수치를 잘 봐야 돼. 아까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지표본의 70%가 물. 그죠? 그리고 대부분 한 98% 가까이가 대부분이 해수였고, 담수가 아주 미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담수의 또 70%는 빙하, 담수의 30%는 지하수. 그래서 거의 이제 하천과 호수가 차지하는 것은 수치가 굉장히 적어. 그래서 매우 적은 양이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강과 호수다라는 거야. 전 지구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물이 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수자원 확보는 뭐냐면은, 이래서 물 부족이 늘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막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수자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나오면 확인하면 되겠어요.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어디에 이용하는가 봤더니만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용수, 생활용수가 있는데 간혹가다 이런 걸 물을 수 있어. 농업용수야, 농사 짓는다, 가축 기른다 느낌이 오지만, 유지용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으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천에 또랑에 물이 있어야 되겠지? 그걸 말하고요. 생활용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거. 공업용수는 공장이야. 그러니까 유지용수란 말이 좀 생소하지. 이게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다 라는 뜻으로 유지용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유지용수라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그냥 하천 또랑에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 수중생물들이 또 생태계를 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오다리 빼버리면은 그 하천에 또랑에 우리 신천가에 어떻게 돼? 물 말라버리면 물고기 다 죽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 그 첫 번째 파트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해수에 뭐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바로 이거. 지구의 물.
자, 문장으로 이렇게 지구를 구성하는 물에 대한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표요. 물 분포 비율표. 자, 원가 표고요는 자, 물의 분포 비율 요거. 이런 것들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몇 개만 살펴볼게요. 1번 문제. 자, 이 문장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되거든. 수권의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난다. 왜? 해수가 대부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해수가 대부분. 자, 바닷물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짠맛. 맞죠? 자, 수권의 물. 자, 수권 가면은 바다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인데 한 97점 몇 프로, 거의 98%가 자, 어디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해수, 바닷물이야. 자, 수권의 물은 해수와 담수, 즉 바닷물과 육지의 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야들, 하천과 호수는 매우 적은 양이다. 뭐 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양이다. 육지의 물은 담수다. 자, 근데 이제 담수는 아까 얘기했어요. 대부분이 액체가 아니고 70%가 빙하예요. 그리고 자, 30%가 지하수야. 자, 요거는 담수의 70%야. 그 담수가 차지하는 게 얼마 되진 않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담수의 70% 정도가 빙하, 30% 정도가 지하수예요. 이걸로 100% 만들어지지만 약이기 때문에 그 짝퉁이 매우 적은 0. 얼마 정도는 자, 바로 요거 강과 호수를 이루는 하천수와 호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5번이 자, 옳지 않습니다. 문장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헷갈려서 이거 뭔지 이렇게 가물가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양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거저먹기예요. 이런 거 내면 그냥 먹어야 됩니다. 자, 지구를 구성하는 이게 문제를 잘 봐야 되게 지구를 구성하는이 나오고 육지에 존재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자 경우에는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 이렇게 된다. 그걸 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는 경우는 사실 이 출제 예감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는 너무 뻔해서 잘 안 내고요. 주로 내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묻는 거 요거죠. 자, 요게 이제 해수예요.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돼. 자, 요건 담수야. 요쪽으로 빠져나온 게 담수고 담수에서 A가 바로 빙하예요. 빙하. 자, 근데 여기서 2.53%에 1.76이야. 그래서 이걸 비율로 따지면 담수의 70% 정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 0.76%를 차지하고 있는 요게 지하수, 요게 담수의 30%.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퍼센트가 막 중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빙하가 1.76%, 이 1.76%는 지구 전체 물의 1.76%가 빙하라는 얘기예요. 수치 알겠죠? 그리고 1.76%가 실제 2.53%와의 비율 관계에서 담수 100%로 잡았을 때 빙하가 차지하는 게 약 70%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담수는 자, 소금기가 거의 없다. 그렇죠? 소금기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분포합니다. A는 빙하니까 참 A는 빙하니까 빙하도 소금기가 거의 없습니다. 얘는 얼음 상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분포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없어요. 얼음이라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땅속을 흐르며 비나 눈이 지하로 스며들어. 자, 땅속을 흐른다. 이건 지하수죠. 지하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읍과 니은 빙하에 대한 얘기, 얼음으로 존재하는 빙하에 대한 얘기. 자, 요게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자 4번하고 5번 비워지는 건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의미 있는 보기가 있으면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자, 여기 수자원에 대한 얘기 6번 문제 잠깐 볼게요. 요 그림도 어쩌다 한 번씩 보통 내기도 하는데 뭐 잘 등장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출제 예감이 이렇게 해놨지만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의 수자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수자원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아까 우리 잠깐 봤었지만은 제일 많은 A, 이 부분이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 자, 그 다음 이 B가 33%는 두 번째로 차지하는 요게 자 유지용수입니다. 유지용수.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물의 양입니다. 네, 어느 정도 적정하게 물을 담아 놓아야 되거든요. 예,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물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항상 기본적으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유지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그 다음 요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생활용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가장 적은 걸로 이용하는 것이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유생공. 자, 농유생공. 자, 이렇게 앞 글자만 이렇게 자 따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드는 아까 D라고 얘기했어요. 하천으로서의 기능, 하천으로서의 기능 유지, 요게 유지용수 D는 맞습니다. 자, 음식을 만들거나 씻을 때, 그렇죠. 예, 요게 보통 우리가 음식 만들거나 씻을 때 이게 생활용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C 좋고요. 농사 지을 때는 요거는 A. 그렇죠. 농업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요거 어쩔 수 없이 혹시라도 학교에서 언급되는 경우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3번에 요거야. 자, 6번에 요거. 자, 요거 비율로 나타내는 그래프, 요 원그래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식적인 문제예요. 수자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자, 만약에 이거 나오면은 7번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거 상식 문제죠. 그죠?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수자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아껴야 잘 산다. 이거예요. 전기도 아껴야 잘 산고, 물도 아껴야 잘 산다. 그러니까 5번에 보시면 지하수,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물은 항상 부족합니다. 한정돼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물, 사용할 수 있는 물. 그래서 지속적 활용할 수 있어서 부족할 때마다 개발, 부족할 때마다 개발. 왠지 맞을 것 같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아껴야 잘 삽니다.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8번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장에서 공장이 나옵니다. 공업용수예요. 자, 논밭이 나왔습니다. 농업용수가 되겠습니다. 자, 하천에서 기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 유지, 이게 유지용수라고 했어요. 자, 하천. 자, 여러분들 신천이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면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물이 바로 유지용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태 유지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요, 예, 4번이 맞습니다. 자, 이런 형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렇게 답을 찾아서 자, 자기가 문장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문제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보시고 이제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해수의 특성과 순환. 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해수라고 그랬어요. 자, 뭐 퍼센트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97점 몇 프로, 5% 정도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 육지의 물보다 바다에 있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해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게 자,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표충수온. 자, 요거 자, 수온 분포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해수 표층수온 분포가 있고요. 자, 표층은 표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직. 자,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해수 온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표층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위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위도 지방은 추우니까 낮을 거고요. 저위도 지방은 더우니까 뜨거울 겁니다. 그래서 표면의 수온 온도예요. 표면의 물 온도가 표층수온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이 되겠습니다. 태양,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자, 저 고위도로 가면은 태양이 줄어들어. 그래서 그만큼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표층수온은 적도에서 가장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말이 표층수온 분포는 위도와 나란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 칠 때 종종 이런 말 잘 나오거든요.
자, 표충수온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 그림이에요. 여기 흰선을 보시면은 이 흰선들이 위도와 나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줄 때가 많습니다. 표충수온 분포 위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때 위도에 나란한 경향이 있습니다. 적도에서 가장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고요. 두 번째, 연직 분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연직 분포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일단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은 표층수온이 바람에 의해서 섞여요. 섞이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충수온이 섞이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바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섞여서 수온이 일정한 층을 혼합층, 혼합됐다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불러줍니다. 바람이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표층은 아무래도 태양하고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부분이 온도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혼합층의 온도가 평소 다른 쪽에보다 다른 수온약층이나 심해층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높게 나타나야 되고 바로 여기 제일 중요한 말 이거예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발달하는 것이 혼합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바람 영향, 잘 섞여, 수온 일정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말들이야. 자, 이거는 암기 파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우라고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수온 약층이 등장하는데요. 이 수온 약층은 급격히 낮아진다 그래요. 온도가 쭉 내려가요. 자, 그래서 수온이 계속 낮아지는. 자, 그래서 차가운 해수가 아래로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여기서 물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밑에가 차갑죠. 차갑고 따뜻해서 차가운 거 못 올라가. 차가우니까 못 올라가고요. 따뜻하니까 못 내려와요. 그래서 이 수온약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매우 안정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대류는 섞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따뜻한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거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가 차갑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위에가 따뜻하다 보니까 내려가지 못해. 그러니까 안 섞여. 안 섞여서 매우 안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안 섞이니까 매우 안정.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온이 심해층은 가장 낮아요. 물의 밀도가 4도에서 가장 낮거든. 그래서 제일 밑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자, 물의 제일 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심해층이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온이 4도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물의 밀도가 가장 낮기 때문이다. 자, 연중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한 층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얘기하고 얘들은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제일 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약 80% 해수에 제일 밑에 깔려있는 게 80%다. 이런 수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요거는 어쨌든 자, 물의 밀도가 참고로 물의 밀도가 4도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4도씨 물이 제일 무거워. 그 제일 밑에는 항상 4도짜리 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위에 얼음이 얼어도 밑에는 4도 물이 있는 거야. 만약에 밑에가 4도를 자 4도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 그냥 통으로 다 얻는 거고 항상 강에 물이 얼었잖아요. 그죠? 얼어도 그 위에는 0도짜리 얼음이 있겠지만은 그 밑에는 온도가 4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날 물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직 분포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옆에 그림 보면은 빨간색이 저위도인데요.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높습니다. 제일 높겠죠? 자, 그런데 얘를 쭉 따라가 보면은 자, 여기 수온약층하고 분포되는 이런 것들 보면은 자, 수온약층이 이렇게 온도차가 커서 발달되어 있다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수온약층이 발달됐다는 것은 표층과 심해층의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온도차가 크면 이게 발달되어 있다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혼합층의 두께입니다. 자, 중위도 지방의 특징은 혼합층의 두께. 이 두 개 비교하시면은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고 여기는 바람이 적게 불어요. 그래서 저위도 지방은 혼합층이 얇고 중위도 지방은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그죠?
자, 혼합층이 두껍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도 지방은 표층수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실 구조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증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고위도 지방에는 혼합층이니 수온낙층이니 심해층이니 분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증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혼합층, 수온낙층, 심해층이라고 불렀을 때, 자, 얘네들은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것은 깊이에 의해 구분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층을 구분하는 경계가 바로 바람에 의해서 섞이다 보니까 일정한 거. 아니면은, 자, 이렇게, 자, 바람에 의해서 섞이다 보니까 일정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수온약층 같은 경우나 이렇게 온도의 변화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심해층이 나온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것도 문제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요거 실험을 하는데요. 전등을 켜요. 전등을 켜고 깊이에 따라서 온도를 재는 거야. 자, 깊이에 따라 온도를 재는데 갈수록 점점 온도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풍기를 틀었어요. 선풍기를 트니까 뭐가 보였어요? 바람에 불어서 어느 정도 깊이 처음 여기 봐요. 쭉 있다가 이 전등을 비췄을 때 자, 온도가 쭉 낮아져 가는데 선풍기 트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섞여서 온도 일정 구간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심해층의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선풍기가 바로 혼합층을 이렇게 보여주는 원리. 그래서 자, 여기 혼합층의 생성 원리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혼합층이 생성되는 모습 기억을 하시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학교에서 실험을 자, 했으면 했는 거에 맞춰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가 해수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가 해수 온도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해수의 염분에 대한 얘기예요. 염분. 자, 염분은 자, 쉽게 말해서 소금물 농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염류라는 말이 있는데요. 염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같은 물질을 염류라고 합니다. 염화팀이 가장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염화마그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가장 많은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많은 원소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로 따지면은 염화가 자, 제일 많습니다. 염화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나트륨이겠죠. 염화 다음에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고, 황산이고, 뭐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래서 원소로 만약에 하려면 염화가 제일 많은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순서를 기억할 필요 없고요. 가장 많은 물질은, 자, 가장 많은 물질은 염화나트륨. 가장 많은 원소는 나트륨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염화이온. 자, 그래서 Cl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염분은 우리가 농도를 나타낼 때 퍼센트 농도를 나타냈잖아. 그런데 이 염분은 너무 양이 적어서 퍼센트보다 좀 더 작은 단위로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퍼밀 혹은 자, PSU라고 하는 실용염분 단위라는 겁니다. 천분율이라고 해서 정의를 1kg 속에 녹아있는 총량을 g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해수 1kg 1000g 속에 들어있는 양이다. 그래서 천분율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10%, 뭐 1% 참 얘기해 볼게요. 그럼 1000분의 1이죠. 100분의 참 1이죠. 10%는. 그러면 1%이라고 하면 이건 1000분의 1을 말합니다. 그래서 1%는 100분의 1을 말하지만 자, 요 범위는 요거는 1000분의 1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요런 점들 물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전 세계 평균 염분은요. 자, 35 PSU, 혹은 35 퍼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 1kg에 35g이 녹아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용 염분 단위는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자, PSU하고 자, 퍼밀은 거의 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자, 퍼밀로 배웠고요. 이게 개정교과가 되면서 PS로 단위가 바뀌어진 겁니다.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면 돼요. 아직도 나이 많은 쌤들은 퍼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PSU나 퍼밀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자, 염분은 언제 높으냐? 당연히 증발을 많이 하면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담수, 육지물이 적은 곳이, 자, 이렇게 아무래도 염분이 높겠고요. 해수가 어는 곳에서. 어는 곳은 왜냐하면 물이 얼입니다. 소금기는 안 얼어요. 그래서 얼 때는 물이 얼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어는 점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염분이 낮은 곳,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고 담수 유입, 강 같은 게 이제 강물 유입이 많은 쪽이 되겠습니다. 또 빙하가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 세계 이 표층 분포를 보면요. 자, 적도 지방은요, 염분이 비교적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비가 많아서예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0도 부근. 자, 여기 30도 부근은 염분이 높습니다. 여기는, 자, 중위도 지방으로 바람이 잘 불어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이 지역에 발달한 게 뭐였어요? 혼합성이 발달했죠.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자, 증발량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물이 많이 증발되다 보니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지방은, 자, 이것도 염분이 낮아요. 빙하가 높기 때문이다. 자, 극지방도 빙하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셨을 때 이게 같은 지역 계절에 따라 다르죠. 표층 염분은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또 계절에 따라,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특히 강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것도 잘 나오는 그림인데요.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염분 분포를 보니까, 자, 2월달 겨울철이죠. 8월달 여름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자, 지역적으로 봤을 때하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동해가, 자, 염분이 높습니다. 황해는 강물이 유입이 많아요. 자, 지금 황해바다, 서해바다, 황해바다 쪽은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해가 높은 것이라기보다는 황해가 낮은 것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름이 낮다가 중요합니다. 낮은 게 중요해요. 여름이 왜 낮느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죠. 여름철에 강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자, 황해하고 동해 비교했을 때 지역은 황해와 동해, 황해 쪽은 강물 유입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계절별로 봤을 때 여름이, 자, 비가 많이 와서 염분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염분이 언제 낮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염분은, 자, 여기 황해, 그 다음에 여름. 자, 이유가 이거예요. 황해, 강물 유입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염분은 낮다가 중요해요.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은 거는, 자,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높음이에요. 그냥 왜 낮은가? 낮아졌다. 원래 저 정도인데 더 낮아졌다. 그게 바로 강물 유입과 강수량 이것 때문이다. 알겠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해수의 온도, 염분, 해수의 염분, 그리고 염분은 염분의 이 분포, 상에서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 이런 것들 이유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또 단독으로 잘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물은, 자, 바닷물은 전체가 다 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런 염분, 요거 나타냈을 때 염분, 이 농도 값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바로 염류 사이의 비율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아까 염분은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어떤 바다에는, 자, pS가 30인데도 있고요. 어떤 바다는 pS가 40인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염분이, 자, 30인 북극해도 있고 40인 홍해도 있습니다. 자, 염분이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소위 농도가 다른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 물질들의 비율,
자, 염화나트륨의 양이나 이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아요. 요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염분이 달라요. 자, 염분이 달라요. 염류 질량도 달라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염류들 사이에 염류 사이 비율이 일정해요. 자, 염류 사이에 비율은 어느 지역이나 일정해. 요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 염분이 다르고 염류의 질량이 달라. 녹아있는 질량이 달라요. 염화나트륨이 23.3g 있고 31.1g g이 다르거든. 근데 뭐가 같으냐면 30 중에 들어있고 40 중에 들어있고 요 비율 있죠. 비율. 전체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가라고 하는 요 비율은 똑같더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30하고 40하고 다르죠? 네. 23.3하고 31.1하고 이 값도 다르죠? 그렇지만 자, 요게 다르지만 요렇게 비율로 요걸 계산하면 이 비율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각각의 값은 다르지만 이 비율은 같게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 각각의 값은 이렇게 달라. 그런데 23도 다르고 염류 양도 다르고 염분도 달라. 밑에 이거는 염분. 그죠?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니까 이게 염분. PS예요. 30PS, 40PS.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23.3 요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염류의 양. 그래서 이것들을 비로 나타냈을 때 이 값은 서로 같게 나온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량은 다르지만 질량 비는 같다. 말 정말 잘 봐야 돼요. 비율이 일정하다. 자, 염류 사이, 다른 말로 염류 사이 질량 비가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질량 비가 같다. 비율이 일정하다. 질량 비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로 이제 염류 양을 계산하는 문제들 혹은 염분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내용 한 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문제에서 볼게요. 자, 그 다음 해류. 마지막으로 이 해류가 있는데요. 해류는 자, 요거 바닷물의 흐름에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자, 해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쿠로시오,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 동안 난류가 있고 황해 난류가 있어요. 자, 이 밑에서 자, 태평양에서 쭉 올라오는 그런 해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류 찬물은요, 저 위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연해주 한류, 북한 한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치도 알아야 돼요. 쿠로시오.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여기서 쿠로시오. 자, 동한, 황해. 연해주, 그 다음에 북한. 그쵸? 뭐, 지역 보면, 그림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자, 조경수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경수역은, 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거예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은, 어종이, 자, 이게 한류 어종과 난류 어종이 만나서 풍부한 어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경수역은 겨울에는, 자, 남하하는 경향이, 여름철에는, 자, 북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경수역은 한류가 난류가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종이 모여서 물고기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풍부한, 자, 어장이 된다. 먹이도 많고 해서. 자, 어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조경수역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해류는 이렇게 흘러가는 위치 요거 보고 파악을 하시고 조경수역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제 나오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밀물과 썰물, 그 다음에 만조와 간조, 이 차이를 여러분들 용어를 몰라서 틀린데요. 밀물은 육지 쪽으로 밀려드는 거죠. 자, 썰물은 빠져나가는 그 흐름을 말합니다. 그걸 우린 조류라고 얘기해요. 조류. 자, 그 다음에 조석은
자,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 그게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수면이 변하는 그 현상은 조석,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 흐름은 조류, 그때 밀물과 썰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차, 높이차. 그래서 이 조차를 얘기하는 걸로 만조, 간조, 살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조차에 대한 표현이에요. 만조는 가장 높을 때, 간조는 가장 낮아졌을 때, 살이는 한 달 중 가장 클 때, 조금은 한 달 중 가장 작을 때. 그러니까 한 달 중, 자, 이렇게 조금, 살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살이와 조금이 두 번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석 주기는 자, 12시간 25분입니다. 요거는 달의 공전, 자,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건 달 때문에 생겨요. 자, 달이 있고, 자, 만나고, 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죠. 여기 달이 있고 지구가 자전합니다. 참고로 달이 있을 때 물은 어떻게 가냐면요. 달이 있는 쪽으로 물이 막 이렇게 수면이 올라가요. 그럼 반대쪽도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그래서 달을 보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달 쪽으로 밀물이 생겨요. 그럼 달과 수직을 이루는 이쪽 부분 있죠? 여기가 썰물이 되는 거예요. 또 지구는 이거 위에서 본 겁니다. 자전하니까 지금 여기 있다가 좀 있다가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밀물인 지역이 썰물 지역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까 썰물이었던 지역이 이제는 또 밀물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자,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시점이 밀물에서 다음 밀물까지 올 때 12시간이 안 걸리고, 자, 25분이 더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달이 가만히 안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 자, 요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게 왜 12시간 25분이냐? 자, 라고 했을 때는 지구가 자전한 동안 달도 공전했기 때문이다. 자,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1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5분이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렇게 자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용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조석이 뭐고 조류가 뭐고 밀물, 썰물, 조차, 만조, 간조, 살이, 조금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단답형으로 내거나 아니면 문장을 냈을 때 자, 정확하게 용어 잘 쓰는 걸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핵심되는 키워드 문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자, 수온 분포를 보여줬어요. 자, 바람에 의해서 자, 온도가 일정해지는 혼합층이 있습니다. 자, 수온이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걸 수온 약층이라 그럽니다. 어느 정도 깊어지면 수온의 변화가 안 생기고 4도로 유지가 됩니다.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에서 자, A층은 아까 혼합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껍다. 됐죠? 자, 이거 좀 진하네요. 자,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껍다. 네, 혼합층은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껍다.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크다.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큰 층이다. 여기서 혼합층의 발달은 뭘 말하냐면요. 높은 온도하고 낮은 온도하고 온도 차를 얘기해요. 온도 차가 크면 혼합층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층의 발달은 온도 차. 알겠죠? 자, 해수의 연직 분포로 활발하게. 자,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활발한 거 아닙니다. 왜 활발한 게 아니냐면 차가운 물, 무거워요. 여기는 찹잖아요. 그래서 여기 찬물이고요. 여기가 뜨신 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찬물 못 올라가요. 뜨신 물 못 내려와. 아, 그렇기 때문에 활발할 수가 없어. 잘 섞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3번 이게 틀렸습니다. 자, 심해층은 수온이 자, 낮고 일정합니다.
태양에너지나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못 들어오죠. 네, 그렇게 해서 1번 요거 선택합니다. 이름은 여러분들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적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표충수온은 말이 안 되죠? 낮아지겠죠? 자,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조금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충수온은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 차이가 표충수온은 계절이나 위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주 많이 나죠. 계절, 여름과 겨울. 온도가 높은 지역이나 낮은 지역이나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자, 태양에너지가 많으면 표충, 당연하죠. 태양에너지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됐죠? 태양에너지가 많으면은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디귿이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4번은 직접 한번 보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은, 요게 아까, 자, 요 연주 분포를 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여기서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켜줬어요. 자, 이 선풍기 바람은요, 자, 선풍기 바람, 요거는, 자, 바람 일으켜주면 혼합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혼합층 확인할 때 써요. 전등은 태양의 역할을 합니다. 전등은 태양의 역할을 하고요. 전등을 켜면 수면의 온도, 수면 쪽 온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해수면에 바람 부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면이, 자,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주면은 수면 부근의 수온이 일정한, 요게 혼합층이 생긴다. 혼합층이 여기서 확인된다. 자, 여기는 수온 약층이 아니고 계속 얘기했어요. 혼합. 바람은, 이 실험은 선풍기 바람, 혼합층, 기억하시는 거예요. 선풍기 바람, 혼합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 시험도 되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선풍기 바람, 혼합층. 그 다음에, 자, 연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해역이 있어요. 가하고 나. 자, 가와 나에서, 자, 일단 여기 지금 염분을 이렇게 조사해 놨습니다. 자, 그래가 A하고 B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 그래서, 요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요거 산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한 산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아까 비율이 다 똑같다 그랬죠? 그 비례식만 잘 쓰면 돼. 자, 어떻게 쓰면 되냐? 이거예요. 22.5g 있고 30 있어요. 그래서 A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 두 개 B, 이거 두 개 B. 같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자, 밑에 공간을 약간 내볼까요? 자, A를 구하려고 하면 22.5 대 30, 22.5 대 B를 쓸 때 이렇게 씁시다. 자, A는 자, 30.0 대 40, 30 대 40 그냥 써도 돼요. 이렇게 그냥 비례해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 요거 쓰고요. 요게 A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거 비례식은요. 자, 요거는, 요거 대 요거예요. 맞죠? 그래서 22.5 대 3.3이 들어가면 30.0 대 B가 된다. 자, 이렇게 비례식 또 쓰면 됩니다. 아셨죠? 그 비례식을 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맞춰 쓰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 A를 구하시면 A는 자, 결국 30분의 자, 22.5 곱하기 4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B를 구하시게 되면은 B는 22.5분의 3.3 곱하기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비스무리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염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염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분 B는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요 A 값은 30 정도 나오게 돼요. 요거는 여기 있는 숫자로 한 4.4 정도.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이렇게 계산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그래서 5번 돼요. 요거 계산할 때 지금 보세요. 어떻게 비례 쓰는가 중요해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 야 대 야는 야 대 야. 보이죠? 다시 한번. 요거 대 요거는 자, 요거 대 요거. 이렇게 해서 비례식 썼어요. 그 다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래서 비례를 씁니다. 또 1회 1회는 1회 1회 비례식 써도 되고요. 이거.
아리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가나 써도 되고 가가 나나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비례식만 정확하게 잘 쓰면 되고 이 연분비 계산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5번 같은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표준 수원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그냥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염분 얘기에서 자, 7번 문제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염류라는 정의는요. 물질을 염류라고 해요. 자, 짠맛은 염화나트륨이고 염화 마그네슘은 쓴맛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양은 염화 마그네슘이 아니고 이건 두 번째고요. 가장 많은 것은 자, 요거는 염화 나트륨 NaCl이죠. 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1kg 속에 있는 그람수 이걸 염분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요게 틀렸죠. 3번 요만수 요거 아니었습니다. 평균 염분은 자, 35 ps. 자, 그 다음 요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 물 이만큼의 자, 여기 잠깐만 이게 나온 김에 얘기할게. 해수 1kg은 해수 1000g이잖아요. 1kg. 여기에는 물과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과 염류 포함된 겁니다. 알겠죠? 해수 우리가 1kg 1000g 하는 건 물과 염류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가가 요거 두 개 더하면 물 합니까? 결국 해수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0g에 자 70g. 그래서 1000g에는 얼마예요? 35g. 그래서 얘가 35psu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31psu가 되는 거고요. 자, 바닷물 증발시켜 염류를 얻었다. 500g을 증발시켜 17g을 얻었다. 자, 그러면 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에서 17이니까 1000이면 얼마 돼요? 1000g이면 34g이 있었겠죠? 그렇죠? 1000에 얼마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는 34psu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그 요거 8번도 요거 계산하는 건데 요게 주시면 돼요. 물 요거 들어있는 거. 자, 요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항상 해수 1kg 1000g을 기준해야 되고 해수라고 하기 때문에 물과 염류를 포함한 양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염분 요거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발량이 많고 자, 그러면 지금 염분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순서대로 쓰가 가장 높은 해수와 염분이 가장 높다 하는 것은 증발이 많이 되고 강물 유입이 적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높은 데를 찾으려고 하면 누가 뭐래도 A가 가장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다. 증발량은 적고 많아야 돼. 이게 가장 낮다. 이거는 딱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해류에 대한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해류도가 있어요. 해류도가 이거 나오면 역시나 이게 어떤 해류인지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요 해류가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으로 나오는 거 있죠? 요쪽으로 오는 거. 자, 올라오는 요 방향이 자, 바로 독도 있는 쪽에서 나오는 게 동한난류가 되겠고요. 서해바다로 가는 이게 자, 우리는 황해난류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거, 저 위에서 내려오는 저 위쪽이 연해주 한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 쪽 있죠? 이게 이제 북한 한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북한 한류, 동한 한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번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들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A, B, C가 자, 한류가 그랬는데요. A, B, C는 올라가는 난류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한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억은 틀렸어요. 자, A는 쿠로시오. 이거는 난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B는 난류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
자, 난류는 수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C가 높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이름 쓰는 건 이렇게 맞춰 잘 써주셔야 되겠고요. 적용수역은,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 적용수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조석. 자, 조석은요. 자, 조석, 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조차가 큽니다. 조차는 밀물과 썰물에, 자, 여기에 높이 차죠. 그래서 조차가 서해안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좋아요. 자,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자, 여기서 해수면, 아까 이제 용어를 얘기했었어요. 이거, 자, 용어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하면 틀릴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걸 뭐라 그래요? 자, 밀물로 해서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가 가득 찼다 그래서 만족라는 말을 씁니다. 가득 찬다. 그래서 만족. 그러면 가장 낮아졌을 때가 간족. 됐죠? 간족. 그 다음에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날 때,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날 때, 이건 차이예요. 살이 조금은 차이고요. 자, 간조, 만조, 높고 낮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을 때가 조금, 작으니까 조금. 네, 사리가 아니고, 사리는 사리 추가, 기억하죠? 많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 차는 조속 주의하고 이걸 조차, 높이 차가 조차.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자, 우리가 조석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은 조석이 아니고요. 이건 해류입니다. 해류. 지속적인 움직임. 이런 해수의 흐름은 해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서해안이 조차가 크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갯벌부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서해안은 뻘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죠. 물이 확 빠질 때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차가 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번이 되겠어요. 용어적인 부분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루 동안에,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럼 A는 가득 찼으니까 하루 동안 이게 만조고요. 여기는 간조입니다. 즉, 높을 때하고 낮을 때니까 만조와 간조예요. 사리와 조금이 아닙니다. 사리와 조금 되게 헷갈리는데, 사리는요, 자, 요거는 한 달 중에 조차가,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클 때를 말하고, 조금은 작을 때를 말해요. 차이가 납니다. 자, B 시기에, 자, 갯벌이 드러나서, 조개를 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빠져야지, 자, 갯벌도 구경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B 시기에 갯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조차는 얼마가 되느냐? 지금 제일 높을 때 해수면이 한 요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낮을 때가 여기. 그럼 조차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칸으로 따지면 한 칸이 2미터인데 한 3칸 정도 되니까 약 6미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간조와 만조는 각각 2번씩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2번.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12시간, 자, 25분 정도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한 12시간 25분, 12시간 좀 넘어서. 또 이거 하루 동안 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간의 변화하고 하루 동안 변화를 잘 구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여기 있는 문제들도 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다뤄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아까 봤던 그림들이 여기 다수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꼭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답 체크해서 틀린 거는 개별적으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